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5번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시간까지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다 계산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액 계산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공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미 다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만 일부 내용들은 좀 제외를 하고 우리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집중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연말정산 때 정리했던 교육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공제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표가 나오는데요. 본인은 무조건 다 공제를 해주죠. 요건에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동거 요건이 있는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이 있고요.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비속과 관련되는 부분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나이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 갖춰야 됩니다. 동거 요건도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건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당 과세 연도 과세 기간 중에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건 뒤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종합소득공제에 있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뭐 이런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런 공제의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합니다. 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를 합니다. 본인은 무조건 공제를 하고요. 배우자는 누가 배우자냐라는 건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부양가족 범위는 뒤쪽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양가족들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원수 곱하기 150만 원에서 공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의 인적 공제 적용 여부가 되겠는데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것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외의 인적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외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데 본인과 배우자는 뭐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정리가 됐지만 부양가족은 어떻게 될 거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 우리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밑에 있는 사람 직계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양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나이 조건부터 정리를 하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이 나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소득금액, 생계요건 충족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양가족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에 대한 예외 부분입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죠. 그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근로소득 공제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인 경우에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금액의 범위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전부 포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전부 포함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소득이야 당연히 본인이 알겠지만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을 다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소득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무조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이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사례별로 한번 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배우자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퇴직금 받은 사람 공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한 달치 월급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받았다라는 얘기는 최저임금으로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를 1원이라도 납부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가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250만 원 있습니다. 결국에 소득금액이 250 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자다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발급받아 보면 연금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그러니까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 시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나 뭐 이런 부분들 적용할 때 요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계 요건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할 때 공제 대상입니다. 물론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직계 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형제 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거주자가 결혼으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표상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당의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요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생계 여부에 따라서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직계 형제 자매 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별거 또는 퇴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외의 사유로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무조건 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할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나이는 무시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만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배우자에 대한 공제 부분이 되겠는데, 직계존속의 배우자, 엄마의 배우자는 아버지죠.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는 공제 불가,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공제 불가,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요건들이 언제 기준으로 적용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공제 대상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 대상자로 하면서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면 좋겠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예외입니다. 연령 판단은 해당 과세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이가 20세 이하일 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죠. 직계비속은. 근데 사업 연도 중에 20세 이하 나이가 20세가 초과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당해 연도에 20세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공제가 됩니다. 나이를 그러니까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여부, 나이 뭐 이런 걸 따져갖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21년 1월 1일에 연세 90세인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21년 1월 1일 날 전날이면 20년 12월 31일이죠. 20년 12월 31일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사망일 전날은 20년 12월 31일이지만 그날 기준으로 21년도 요건을 충족했느냐라는 겁니다. 21년도 소득금액 있을 수 없고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무조건 봅니다. 나이 60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복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거냐? 공제 대상 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요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우선, 직전 연도 기본 공제를 받은 거주자 우선, 직전 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큰 거주자가 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면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삽니다. 자, 어머니 연세 60세 이상이고요. 전업주부다. 장남,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고요.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중복될 때 누가 공제받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는 누가 받느냐?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인데 모시고 삽니다. 자, 전업주부이고 60세 이상이다라는 것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전제입니다. 둘 다 직장 다닙니다.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은 답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복 적용될 때는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신청을 해버리면 배우자 공제부터 우선 적용되면서
전년도에 소득공제 신청했던 사람, 올해 소득이 많은 사람, 이 순서대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느냐?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그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는 우리 법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 380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괄호 안에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을 기준으로 소득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주자로 보는 단체 같은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죠.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인 단체는 종합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기장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공제는 요건 충족 시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적용받습니다. 1인당 연 100만 원이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 공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 5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은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각각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적용한다. 한부모 소득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을 합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범위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범위 보시면 되겠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는데 요 3번에 해당이 될 때에는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추가 공제 시에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부양가족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공제 연 200만 원 적용이 되죠. 장애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따질 때 나이를 7세 이상 20세 초과자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특별세액공제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녀자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부녀자가 세대주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근로소득 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적용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특별공제하고 그 밖에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하고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주택자금,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때 정리했던 내용들 참고하시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제부금 가입 시기에 따라서 공제 요건들이 조금 다릅니다.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모든 대표자가 가입이 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을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다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대표자도 가능한데요. 자, 이때는 이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 대표자인 경우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이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은 노란우산 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요약과 관련되는 부분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중에 기본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초과 1인당 30만 원 세액공제 계산이 됩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인데,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뒤쪽에 나옵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할 때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다면 소득금액 충족해야 되고요. 생계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되려면 충족해야 되고, 연령요건은 7세 이상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데 장애인일 때는 7세 이상이기만 하면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세 초과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직계비속, 손자, 손녀 뭐 이런 부분들 공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제 불가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을 때 뭡니까? 손자, 손녀 적용 안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공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입양세액공제 적용 순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첫 번째 자녀가 그러니까 나이가 30세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두 번째 자녀는 25세인데 불행하게도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녀로 입양을 했다. 또는 너뚱이로 출산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때 출산 입양 자녀가 몇 번째 자녀냐라는 겁니다. 위에 나이 순서에 상관없이 태어난 날짜 기준으로 세 번째죠. 그래서 세 번째 자녀로 보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한도액이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우리 사업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천만 원, 1억 원 초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납입 한도는 연금계좌저축에 400만 원,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에 합쳐서 700만 원에서 세액공제율은 15%와 12%가 적용이 됩니다.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1억 원까지가 12%입니다. 자, 1억 원 초과했을 때는 300만 원과 최대 700만 원까지 12%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4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일 때 6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12% 적용이 되고요. 1억 원 초과했을 때 300만 원과 700만 원 기준으로 12%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50세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혜택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납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건데 성실사업자 등 관련되는 부분일 때 이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는 13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7만 원이 표준세액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